자, 이 영상은 남자 커피 쇼핑몰의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리뷰를 요청해 주셨던 그 제품 스테인리스 모카포트를 갖고 와봤습니다. 이놈들은 제가 돈 주고 산 게 아닙니다. 구독자분께서 이 모카포트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한번 리뷰해볼래 하고 빌려주셨거든요. 너무나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제가 리뷰했던 모카포트들은 알루미늄 모카포트였습니다. 뭐 비알레티, 모카 익스프레스, 비알레티 브리카, 그리고 뭐 에소팟 다 알루미늄 소재의 모카포트였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알루미늄 소재라서 건강이 조금 걱정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. 그리고 알루미늄 소재의 모카포트는 이 세척이나 관리 요게 조금 까다롭거든요. 그래서 스테인리스 모카포트도 좀 리뷰를 해달라 라는 분들이 많아갖고 이렇게 들고 왔는데, 자 그럼 일단 이놈들 구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. 자, 우선 이 모카포트들 이름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셋 다 스텔라라고 하는 회사의 제품입니다. 이 왼쪽에 있는 요 놈 스텔라사의 스텔라라고 하는 제품입니다. 요 가운데 놈은 스텔라사의 길다라고 해요. 질다라고 읽기도 하던데 길다가 맞는지 질다가 맞는지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. 요 영상에서는 그냥 길다라고 표현을 해볼게요. 그리고 이놈 스텔라사의 파시오네라는 제품입니다. 자, 일단 이 외관을 보면 알루미늄 모카포트랑은 확연히 좀 차이가 나죠. 뭔가 반딱반딱하게 있어 보입니다.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우리가 흔히 보는 비알레티보다는 좀 더 예뻐 보이는 느낌이 저는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들어보면 알루미늄 제품보다 묵직해요. 지금 이놈이 비알레티 브리카거든요. 무게 한번 재보면 브리카 384.4g, 562.2g, 533.9g, 435.4g입니다. 자, 이 무겁다라는 부분은 뭐 이렇게 들었을 때 묵직한 느낌이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쓰려고 하면 조금 단점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자, 이제 뚜껑을 열어서 안쪽을 한번 보게 될 텐데, 이렇게 열어보면 일반적인 우리가 비알레티 모카포트랑 비슷하게 이런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. 이 기둥을 통해서 커피가 나온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뭐 옆에 얘들도 똑같습니다. 자, 근데 제가 이놈들 며칠 전에 받아갖고 계속 테스트를 좀 해봤거든요. 근데 조금 단점이 이 뚜껑도 너무 가열이 돼서 나중에 이 뚜껑을 제대로 잡지를 못하겠더라고요. 이 비알레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딱 제끼면 열렸다가 뭐 닫혔다가 이렇게 하거든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뜨거운데 얘들은 뭐 굉장히 뜨겁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 끈으로 이렇게 감겨 있죠. 손잡이가 추출할 때 이쪽도 데워지니까 나중에 손으로 잡았을 때 뜨겁지 말라고 이렇게 배려를 해놨나 보다. 요런 부분 굉장히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이 구독자분께 여쭤보니까 구독자분이 직접 감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. 원래는 이게 안 감겨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이 밑에 보일러 부분을 분리해 볼게요. 이쪽에 필터가 있습니다. 뭐 일반적인 알루미늄 모카포트랑 똑같이 생겼어요. 그리고 여기를 보면 커피를 담는 바스켓 부분이 보입니다. 바스켓을 솔랑 빼내고 나면 안쪽에는 물을 채울 수 있는 보일러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돌려보면 이 옆에 안전 밸브도 달려 있습니다. 이 옆에 이 두 놈도 똑같이 생겼습니다. 열어서 보면 똑같이 바스켓 있고 안전 밸브 있고 그래요. 근데 이 스텔라 모카포트의 재밌는 부분이 이 바스켓에 있더라고요. 자, 이 바스켓을 탁탁 치면 이 바스켓이 쏙 빠지거든요. 빠져나온 필터를 보게 되면은 이 옆에 이렇게 다리가 있습니다. 동서남북으로 4개가 달려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바스켓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커피가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. 반대로 이래 DB가 넣게 되면은 커피가 더 작게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러니까 사용자가 커피 양을 선택해서 넣을 수 있는 거죠. 뭐 나머지 애들도 다 그래요. 스텔라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커피를 많이 먹고 싶으니까 넣어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리고 구독자분이 이거를 빌려주시면서 이 부분은 꼭 언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. 이 커피가 담기는 부분을 딱 열어서 보게 되면은 생김새가 약간 달라요. 어떻게 다르냐 하고 이렇게 보면 여기 바닥 부분이 얘는 평평하죠. 뒤집어 봐도 평평합니다. 요 길다 같은 경우는 저 안에 바닥 부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안으로 움푹 들어간 홈이 있는 게 보이실까요? 저기 안쪽에 거꾸로 뒤집어 보면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뒤집었을 때 튀어나와 있는 이 옆에 이 테두리 부분이 이 안에 움푹 들어가 있는 그 홈인 거죠. 자, 이놈은 평평합니다. 뒤집어 봐도 평평하죠.
자, 그러면 이 평평한 거랑 움푹들어간 거랑 뭔 차이인데 라고 궁금하실 분들 계실 건데, 청소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. 이렇게 평평한 애들은 그냥 수세미 넣어가 싹싹 세척해 보면 됩니다. 근데 요런 홈이 하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청소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져요. 그러니까 막 솔 같은 걸로 넣어가 막 닦아야 되고 이렇거든요. 굉장히 청소하기가 개똥이다 라는 거죠. 그래서 실제로 이걸 사용 중이신 구독자분도 이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스테인리스 모카포트를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바닥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구매를 하시면 좋겠죠. 자, 그 외적으로는 지금 이 친구들 알루미늄 모카포트에 비해서 아주 특출나게 다른 점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. 좀 제가 아쉬운 거는 비알레티 브리카나 뭐 에소파처럼 압력을 좀 상승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다거나 하면 조금 더 높은 압력으로 진한 커피를 뽑을 수 있을 텐데, 크레마도 빵빵하게 잘 나올 텐데 라는 아쉬움이 약간은 있어요. 자, 지금 이 세 놈의 구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. 보신 것처럼 특별히 뭐가 없어요. 그냥 비알레티 모카 익스프레스랑 좀 비슷한 느낌이랄까요. 커피 넣고 물 넣고 끼리면은 물이 커피를 뚫고 꾹 나온다, 뭐 이 정도가 끝입니다. 이놈들을 다 추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. 해보면서 느낀 거는 이 세 개 중에 뭐가 딱히 더 맛있다, 뭐는 좀 별로다, 이런 건 없었어요. 또 찐개찌입니다. 비슷한 느낌으로 결과물이 나왔어요. 하지만 알루미늄 모카포트와 스테인리스 모카포트의 맛의 차이는 좀 나더라고요. 이 스테인리스 모카포트를 이용해서 한 잔 뽑아가지고 맛을 보면서 어떤 차이가 났는지 말씀드려 볼게요. 자, 말씀드린 대로 이 세 놈 다 추출 결과물은 비슷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출하고 나서 세척이 조금 편리한 이 파시오네를 이용해서 추출을 한번 해볼게요. 뭐 따로 물을 몇 그램 넣어라 뭐 이런 디테일한 레시피는 없었습니다. 그냥 여기 압력 밸브 요것보다 조금 밑에까지 넣어라 라고 돼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좀 해보니까 한 70g 정도 넣었을 때 괜찮은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70g을 넣어 볼 겁니다. 약간 좀 더 들어가서 70.9g이 들어갔네요. 자, 이 바스켓 같은 경우에는 원두를 많이 담을 수 있는 고방향으로 필터를 넣었습니다. 원두는 에스프레소보다 조금 더 거칠게 분쇄를 해왔어요. 얘가 생각보다 원두가 많이 안 들어가요. 지금 보시면 9.5g이 들어가 있는데 거의 위로 막 소복하게 쌓이거든요. 살짝 이렇게 눌러줘야 아슬하게 10g이 들어가더라고요. 저는 모카포트를 할 때 탬핑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누르고 싶었는데 뭐 살짝 이 정도는 눌러야 10g까지 억지로 들어갑니다. 요 정도. 지금 사용하는 이 원두는 베르크의 베이비 블렌딩입니다. 지금 남자커피 쇼핑몰에서 공동구매가로 판매를 하고 있는 원두죠. 맛있어요, 맛있어 이거. 자, 그럼 살짝만 이렇게 다듬어 주고, 자, 이제 불 위에 올려갖고 끼리면 되는데, 저는 모카포트를 추출할 때 이 디퓨저를 즐겨 사용하거든요. 이 스테인리스 모카포트를 사용할 때는 이 디퓨저 위에서 올려서 하니까 조금 느린 느낌이 있어요. 아무래도 알루미늄에 비해서 스테인리스는 열 전도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 디퓨저를 사용하면 좀 느린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불 위에다가 올려버릴 겁니다. 요 센터에 놔버리면 이 손잡이까지 다 달궈져서 나중에 잡지를 못할 것 같아서 약간 사이드에 놔두고 시작! 좀 있으면 뚜껑 못 열거든요. 지금 데워지기 전에 빨리 열어 놓을게요. 어이구. 여러분들 지금 보면 시간이 50초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나오기 시작했어요. 자, 추출이 끝난 것 같습니다. 불 끌게요. 추출 시간 1분 48초. 크레마 같은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. 나올 때 뭐 크레마 비슷한 거품 같은 게 뽀글뽀글 나오는 것 같더만 하나도 없죠. 따라가지고 몇 g이나 추출됐는지 확인해 볼게요. 58g 정도 추출이 됐네요. 자, 그럼 맛 한번 볼까요?
맛은 괜찮습니다. 자,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맛이 아니고 농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. 에스프레소라고 하기에는 뭐 택도 없습니다. 굉장히 진한 아메리카노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? 딱 그 정도입니다. 이 스테인리스 모카포트 같은 경우에는 뜨뜻한 물을 넣어서 추출을 하면 추출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맛 자체가 뭔가 공갈빵같이 텅 비어있는 느낌이었어요. 지금도 이 농도가 별로 진하지 않거든요. 근데 따뜻한 물 넣으면 더 연해지는 그런 느낌. 그래서 지금 추출은 찬물로 했습니다.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알루미늄으로 추출할 때와의 차이점은 이 알루미늄은 추출이 처음에 시작되고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되는 것 같다 하면 끄고 바로 빼버리면 되거든요. 근데 이 스텐 같은 경우에는 추출이 조금 되는 것 같다 하고 불을 꺼버리면 추출이 더 진행이 안 되고 스톱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. 그러니까 불을 계속 유지해주면서 쭉쭉 밀어줘서 커피를 뽑아내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. 아무래도 그 열 전도율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이 스텔라 모카포트 이게 2컵 기준이거든요. 자, 이 브리카도 2컵 기준입니다. 이 비알레띠의 기본형인 모카 익스프레스도 2컵 사이즈예요. 자, 같은 2컵 사이즈인데 약간 크기 차이가 나죠. 이 스텔라가 2컵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좀 작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이 모카 익스프레스든 브리카든 이 2컵 사이즈 애들은 바스켓에 원두를 넣으면 15g 정도 넣고 추출을 하거든요. 근데 이 스텔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셨겠지만 10g, 11g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. 이 원두 투입량이 3g, 4g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는 추출 결과물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. 그러니까 농도의 진하기나 이런 걸로 비교했을 때는 이 알루미늄 모카포트인 비알레띠에 비해서는 좀 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자, 오늘 이렇게 스텔라 스테인리스 모카포트를 사용해 봤는데요. 알루미늄 모카포트하고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. 뭐가 더 좋다라고는 저는 말 못하겠어요.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각자의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해서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빠이빠이.